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찐앤짱 공무원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이쌤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의는 지난 7월 11일에 있었던 국가직 9급 공무원 영어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생활 영어에 대한 기출문제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해 드리면서 생활 영어가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생활 영어가 이제 대화를 하는 건데 대화 중에서 질문과 답변에 대한 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의문문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이 기회에 의문문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좀 하고자 하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고요. 지난 28강에서 우리가 강의를 했고 지금은 29강인데 우리가 28강의 내용을 조금 복습하면서 29강에서 의문문을 완전히 우리가 터득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난 28강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우선 의문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yes, no question이다. yes, no question이라는 건 뭐냐? 형태상 의문사로 시작하지 않는, 그러나 물으면 반드시 yes, no의 답변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이런 의문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우리가 yes, no question이라는 것은 일종의 도치 현상이 나타나는 문장의 형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도치라는 것은 우리가 네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동사가 있다면 주어와 도치를 하는 경우, 두 번째 조동사가 있다면 주어 더하기 동사 원형의 형태로 도치하는, 세 번째 비동사도 아니고 조동사도 아닌 일반 동사라면 do, does, did 주어 동사 원형, 이런 형태의 도치가 가장 보편적이죠. 그러나 이제 네 번째는 만약에 완료 시제가 있다면 have, has, had가 주어와 도치하면서 PP를 동반하는, 이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어떤 현상이냐 하면 의문문이네, 비동사나 조동사나 do, does, did나 have, has, had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반드시 yes, no 답변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구나. 이제 이런 기본적인 한 가지 이론을 터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유형은 WH question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외형상 반드시 의문사로 시작해야 하고, 의문사로 시작하게 되면 yes, no 답변은 하지 않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묻고자 하는 말에 대답을 해야 하는 의문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생활 영어에서 질문과 답변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yes, no question으로 질문했으니까 yes냐, no냐로 답변해야 되고 WH question이니까 yes, no로 답변할 필요가 없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 그렇다면 WH에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의문사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의문사에는 의문 대명사라는 것이 있고, 또 의문 형용사라는 것이 있고, 또 의문 부사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의문사를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문 대명사라는 것은 우리가 의문 대명사에는 어떤 단어가 있느냐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의문 대명사에 어떤 단어가 있느냐부터 시작을 하면 의문 대명사에는 사람에 관해서는 who, whose, whom이 있는 거죠. who, whose, whom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물에 대해서는 이거죠. 사물에 대해서는 what과 which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who, whose이 있고 what과 which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문 대명사 중에서 그러나 whose는 이거잖아요. whose는 소위 소유격으로서 주로 형용사적으로 쓰이지 대명사적으로 쓰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문 대명사로서 알아둬야 될 단어는 who, whom, what, which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두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문 대명사에는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 근데 이거부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문 대명사가 여러 가지로 쓰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의문 대명사가 주어라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의문 대명사가 주어라면 바로 서술어를 이어주는 이러한 어순이었다고 친다면,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대명사가 주어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주어, 목적어, 보어에도 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의문 대명사가 주어인 경우와 주어가 아닌 경우로 나눌 수 있고, 주어가 아닌 경우라면 그 뒤에 도치 현상이 나타나는 그러한 문장의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럼 도치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도치라는 것은 네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라.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 오늘 강의는 바로 의문 형용사와 의문 부사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다시 이제 우리의 주제는 의문문이고, 다음 의문문 중에서 yes, no question을 통과했고, 두 번째 WH question 중에서 의문 대명사 얘기를 했다면 의문 형용사라는 것이 있다. 영어에는. 그렇다면 의문 형용사라는 것이 있다. 의문 형용사에는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첫째, 소유격은 주로 의문 형용사 쪽으로 많이 쓰인다. 또 의문 형용사에는 what이 있고 which가 있다. 그러면 의문 형용사는 일단은 하는 일이 뭘까요? 일단은 명사를 수식한다. 일단 명사를 수식하니까 만약에 whose는 누구의가 될 거고, what은 무슨이 될 거고, which는 어떤이 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일단 누구의 명사, 무슨 명사, 어떤 명사가 될 것이고, 이 명사가 주어인 경우가 있고, 이 주어가 아닌 주격, 보어나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다시 의문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서 주어라면 똑같은 거예요. 서술어가 뜰 거고, 다음에 주어가 아니라면 당연히 뭘 할까요? 도치를 하겠지요. 지금 이런 식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라면 서술어가 나와 줄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주어가 아니라면 도치를 하지 않겠냐. 이제 우리가 그 예문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시죠. 그러면 첫째 보면 what이 명사를 수식해서 주어가 되니까
동사가 나왔어. which가 형용사로서 명사를 수식을 하고 난 다음에 주어가 되니까 조동사 동사만큼. 아까도 말했지만 만약에 다시 한번 도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조동사가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 요게 도치거든요.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인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차이는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이 도치인데 요건 도치란 게 아니니까 이게 주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좀 빨리 가도 상관없겠죠. 소유격이 명사를 수식해서 주어가 되니까 동사만큼. 비동사가 주어하고 뒤집혀야 도치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식이고 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보다시피 의문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했지만 주어가 아니니까 그 뒤에 도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것을 보면 what이 명사를 수식했고 도치를 해서 이게 주어니까 이게 주격 보호가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whose가 명사를 수식하고 도치, which가 명사를 수식하고 도치,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의문 대명사 때와 거의 흡사한 내용이 뭔가요? 의문 대명사 때와 거의 흡사한 내용은 WH 퀘스천에서 WH 부분이 주어라면 서술어가 나오는 이러한 어순이지만 주어가 아니라면 도치를 하는 이런 어순이다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적어도 이 도치라는 게 뭔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계속되는 강의죠. 계속되는 강의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다시 의문사에는 의문 형용사라는 것이 있고 의문 형용사에는 what과 which와 whose가 있고 그것은 명사를 수식할 수 있으며 의문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한 후에 이것이 목적어, 즉 주어가 아니라면 무슨 색깔을, 무게의 어떤 단위를, 누구의 칼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다면 당연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도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도치를 한다는 것 중에 하나는 do, does, did,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문 형용사를 또박또박 가령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무엇으로 갈래? 무슨으로 갈래? 어떤 것으로 갈래? 어떤으로 갈래? 이런 식의 차이. 또 무슨 명사 가로 갈래? 무슨 명사 를로 갈래? 하는 이런 차이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다시 의문사에는 의문 형용사라는 것이 있고 의문 형용사라는 것은 당연히 명사를 수식하는데 의문 형용사에는 what과 which와 whose가 있고 이것이 명사를 수식하는 중이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명사를 수식하는 중인데 문제는 뭐냐? 이 의문사 더하기 명사가 의문 형용사 더하기 명사가 in이라는 on이라는 from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전치사의 목적어가 된다는 말은 여기다가 더시오 보면 여기에 전치사가 있었는데 의문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면서 요게 전치사의 목적어 되는 거죠. 그럼 전치사의 목적어도 어차피 주어가 아니니까 이하 뭘 한다? 도치를 한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한번 무슨 책에서 다음에 do, does, did 주어, 동사, 원형. 그래서 무슨 책에서 꿀꺽 그는 그 가능성을 언급하였느냐 이런 식이고 어느 날에 다음에 비동사와 주어가 도치를 하면서 너 어느 날에 부산으로 출발할 거냐 월요일이냐 화요일이냐 이런 식이잖아요. 다음 누구의 방에서 으로부터 do, does, did 주어, 동사, 원형 도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방에서 그가 나왔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의문 대명사가 다시 이제 첫째 의문 대명사가 주어인 경우 둘째 의문 대명사가 주어가 아닌 경우 세 번째 의문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면서 주어인 경우 네 번째 의문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면서 주어가 아닌 경우 이렇게 WH 퀘스천을 현재까지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죠. 자, 이제는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인데 우리가 WH 퀘스천에서는 의문사가 필요하다. 의문사 중에는 의문 부사라는 것이 있다. 의문 부사에는 어떤 단어가 있을까? 시간을 나타내는 when, 장소를 나타내는 where, 이유를 나타내는 why가 있고 당연히 의문 부사라는 것은 주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어가 아니니까 그 뒤에 당연히 뭘 하나요? 도치를 하는 이러한 어순일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부사를 끊어내면 비동사와 주어가 도치, 부사를 끊어내면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의 도치, 부사를 끊어내면 do, does, did 주어, 동사 원형의 도치 현상이 나타나는 그래서 부사를 끊어 읽으면서 다시 부사를 끊어 읽으면서 도치 현상을 느끼면서 우리가 문장을 해석해 가면 되는 게 의문 부사라고 친다면 의문 부사 중에 의문 부사 중에 how는 좀 특별히 다루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이죠. 그래서 how라는 단어는 홀로서기를 하면 어떻게 라고 해석이 되지요. 어떻게 라고 해석이 되면서 당연히 도치를 하겠지요. 보면 자 어떻게 끊어 읽고 do, does, did 주어, 동사, 원형에 도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how라는 단어는 일단 어떻게 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를 우선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자 이제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how가 얼마나의 뜻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중에서도 또 작은 일 얼마나 형용사냐 2 얼마나 부사냐 3 얼마나 형용사한 명사가냐 다음 4 얼마나 형용사한
명사를이냐 이렇게 이제 나눠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형용사라면 당연히 도치를 할 거고 얼마나 부사라면 당연히 도치를 할 거고 얼마나 형용사 명사가라면 서술어속 동사만큼 이런 어순일 거고 다음에 얼마나 형용사 명사를 해도 당연히 도치를 할 거다. 이런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how 다루기는 5가지로 나누어 생각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how가 형용사를 수식하면 비동사와 주어가 도치를 했고 how가 부사를 수식하면 조동사와 주어와 동사 원형에 도치고 얼마나 형용사한 명사 가가 되면 서술어 속의 동사가 나오고 동사만큼이 나오겠죠. 다음에 얼마나 형용사한 명사를이 되면 이하 도치를 해야 하니까 조동사와 주어와 동사 원형의 도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의문문에 대한 강의를 대략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요. 다시 한번 yes, no question은 도치 현상을 일으키는 4가지의 서술어를 기억해라. 다음 WH question에서 WH 붙은 대명사와 형용사와 부사를 구별하고 WH 붙은 대명사가 주어인 경우와 주어가 아닌 경우 WH 붙은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한 후 주어인 경우와 주어가 아닌 경우 WH 붙은 부사 중에 평범한 when, where, why는 평범했지만 how에 관한 의문문을 한 5가지로 세분화시켜서 이해하는 그런 정도의 이해력이 필요하다. 의문문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